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어이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 담당 해담경제연구소. 그거 아니라 바다 건너 물 건너. 아, 예, 바다 건너 물 건너 소식.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네, 가져온 거 보여드릴게요. 예. 저번보단 많이 가져왔는데 어, 네, 일단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음. 중국 배터리 얘기예요. 중국 배터리 얘기인데 예. 요 뉴스를 보시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수요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서 공급 과잉이 걱정이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중국 배터리 회사 말고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 배터리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현황을 보여주는 기사여서 좀 도움이 네. 되실까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중국 내의 국내 수요에 비해서 예.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는데 배터리 회사들 사이에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 생산 설비 늘리는 거. 맞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예. 있어요. 이게 예상되는 수요량이 붉은색이고요. 지금 생산 능력, 생산 설비가 이제 파란색이에요. 올해 생산 능력이 보시면 2023년이니까 여기쯤 예. 한 1,50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2,200만 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이래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수요를 보면 630 뭐 그 정도 아. 기가와트시. 그러니까 굉장히 와.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표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에도 이미 수요량에 비해서 초과 생산이 됐어요. 예. 이 표를 보실게요. 음. 요거는 이제 각 부분별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요만큼 초과됐다. 이만큼 보여주는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 수요고 뭐 전기차 설비, 고정 설비, 뭐 수출 뭐 이런 아, 거. 저건 프로덕션. 네, 실제로 그리고 설비 이거는 투자가 뭐 과잉이거나 많다 보니 프로덕션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수요보다 넘쳤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이요, 뭐 국가 보조금도 잘 받고요, 뭐 은행 대출도 거의 무제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중국 그 배터리 공장 평균 가동률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배터리 공장은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공장 가동률이 한 70%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금융권 자금 조달이 됩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게 중국산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지면 저가 배터리 물량으로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시장 장악을 하고 결국에는 또 서방 국가들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게 문제인데 네. 지금 유럽이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유럽 내에 그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이 기사 안에서 인터뷰를 봐도 거의 이러다 다 죽어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진핑 주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당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배터리 해요. 회사들 네. 너무 시끄럽게 그러지 마라. 지금 탁 나한테 전화 오잖니. 네, 근데 지방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오히려 업계 확장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우리 동네 거예요. 이 왜요? 회사가 왜 그럴까? 배터리 시장 짱 먹어라. 그쵸. 화이팅.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지금 중국의 배터리 과잉 생산과 비슷한 일이 태양광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를 보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저러다 큰일 나지 아마 이런 기사입니다. 네. 중국의 솔라 자이언트들이 네.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타죽지 저거. 그런. 네. 이카루스. 지금 태양광 패널도요. 전 세계 제조 능력, 그러니까 생산 설비의 95%가 중국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95%가. D램 시장이랑 비슷하네요. 네. 한국 그래서 기업이 대부분 만들죠. 네. 근데 이 표는 사실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연한색이 2023년이고 진한파랑이 2022년인데 생산량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다. 조금씩 다 네. 늘었네요. 그리고 글로벌 수요를 이미 뭐 초과를 했다. 뭐 그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생산 설비 용량이 이미 2030년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요. 상위 아하. 2개 업체가 지금 진코 솔라홀딩스랑 롱기 그린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상위 2개 업체만 해도 전 세계 수요를 대부분 충족하고 아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하위 업체들 있죠. 예. 대형 말고 하위 업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총 용량이 2023년 말까지 그걸 예측을 해보면 전 세계가 소비할 수 있는 용량의 2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여러 연구기관이 추정을 했고 전문가들도 추정을 했어요. 야, 큰일. 이것도 가격 폭락하겠군요. 이미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 예.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작년 8월쯤에 한 38달러였다. 그러면 지금 6월 중순쯤 됐을 때 거의 9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또 태양광 산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경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 규모를 키우는 게 사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야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디램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했던 일이에요. 네, 그래야 그렇죠. 단가가 그래서 낮아지니까. 우리가 석권할 때는 우리의 좋은 전략 먹혔다. 음. 남들이 하면 쟤들 저러다가 시장 다 말아먹겠네. 이렇게 그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서 단가를 근데 낮추려면 음. 일단은 원재료 비용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재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재료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를 그냥 인수합병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료를 원자재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그렇게 규모를 키우고 결국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면 나머지 경쟁 업체들, 나머지 업체들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단이 지금 계속 네.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네. 사이좋게 다 사는 건 이미 글렀네. 그리고 아까도 뭐 전기차 배터리도 말씀드렸지만 좀 투자가 쉬울 수 있었던 게 예. 중국 정부가 투자금의 일부를 그 세금 환급이나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줘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만약에 아. 투자금의 30%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잘 버티겠네요. 그러면 가채 그렇죠. 시장이 망가져서 음. 다 힘들어져도 음. 야, 나는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니까 좀 덜 힘드네. 그리고 좀 더 힘들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음.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들 도와주는 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욕 먹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량의 또 절반 이상을 모두 수출하고 있거든요. 요 예.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선은 지금 수출. 어디갔어? 예. 그리고 지금 진한 파란색은 태양광 모듈 생산량이고요. 예. 연한 파란색은 수출량입니다. 수출량 만드는 거 반을 수출하고 있네요. 수출의 가치 그 돈으로 예. 따진 게 선이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미국과 유럽이 자기 나라의 공장을 지으면 예. 또 이제 보조금을 보조금 주는 주죠. 혜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업체들도 미국에 유럽에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짓는 비용을 보니까 1기가와트짜리 생산 공장을 지으면 예. 미국에서는 5억에서 8억 위안 정도가 든대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중국에서 지으면 1억 위안밖에 안 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짓는 이유는 보조금이 그보다 많군요.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으면 그런 식으로 2년만 조금 하면 추가 비용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 네, 다 유럽으로도 뽑고도 남는다. 접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도 그렇게 공장들을 짓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과잉처럼 보이겠으나 시장을 한번 장악하면 장악하면 내 다른 거니까 애들 지금 다 먹지. 당연히 과잉으로 하는 게 맞지. 너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니?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중국이 한번 손대면 진짜 중국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뭘 무지막지하게 만드니까 전 세계 배터리 다 한번 만든. 손만 대면은 그냥 막 망가져서 걱정은 음. 돼요. 우리가 배터리가 요즘 주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LCD 이런 거 중국이 손대서 완전 망가졌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은 그건 못해요 아예 단가가 안 맞아서. 네,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됐죠.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저렴한 LCD를 쓰게 됐고. 쓰게 됐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그렇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걱정이다. 걱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공격적으로 하는구나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예, 태양광 배터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 예. 요것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사예요. 요거 이제 파키스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아 맞다, 저 전기 요금이 네. 갑자기 올랐대요.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친구 있잖아요. 예. 전기 요금 갑자기 올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시위를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길래 그렇습니까?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예. 일단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 여성분, 예. 이성 카니즈 파티마라는 이 파키스탄에서 홀로 이제 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래요. 근데 지금 알자지라 알자지라에서 방송에 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네, 갖고 오셨군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캡처를 했는데 이제 저녁에 물 끓여서 차랑 빵이랑 먹으려고 한다. 우유도 없고. 근데 왜 이러냐면 급격하게 오른 에너지 청구서가 이제 가족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면서 청구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청구서를 보면서 이 여자가 한 말이, 나는 한 달에 48달러밖에 못 번다. 그런데 전기료가 60달러가 나왔다. 와. 근데 우리 집에는 전기 제품이라고는 선풍기 하나 그리고 전구 2개밖에 없다. 근데 60불이 나왔다고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이게 40 이렇게 몇 불 많이 버는데?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세상에. 나 한 두세 배 올른 줄 알았더니 또 진짜 올랐나 보네요. 네, 이건 진짜 오른 정도가 아니고 먹고 뭔가- 살 수 없는 정도의 그죠. 금액인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이 아저씨는 거의 영혼이 밖으로 나갔어요. 예. 표정이. 그죠? 이 아저씨 인터뷰를 보면 지금 디젤 가격이요. 예. 1달러당 리터당 1달러를 넘어간 게 76년 사상 처음이래요. 예. 근데 이분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는 원래 기름 넣으면 한 6.5달러 정도면은 다 넣었다. 예. 근데 지금은 같은 양도 한 16달러는 넘게 줘야 된다. 3배 올랐구나 휘발유 가격이. 나 그래서 이제는 단거리밖에 안 다닌다. 이렇게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세상에. 그리고 지금 요 기사를 보면 그 파키스탄 상인들이 전기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전국적으로 휴업을 실시했다. 예. 아. 상점들이 이제 현수막 내걸고 우리 무리한 전기요금도 안 무리한 이런 전기요금 세금 인상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비난하고 어떤 시위를 하면서 주요 도시의 이제 시장들이 다 폐쇄되고 세상에. 있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아까 상황이에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여자분이 나와서 나는 한 달에 48달러 예. 버는데 약 6만 원 버는데 전기요금이 8만 원이 나왔다. 대충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60 몇 달러니까. 예. 근데 파키스탄이라고 해서 전기를 싸게 만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력 발전을 하든 뭘 발전을 하든 전 세계 석유값은 똑같고. 그러면 제값 받은 것 같은데요, 파키스탄 전 정부가? 그렇죠. 그것도 예. 나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다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위하는 모습을 정작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 IMF라고 지금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청구서들 아, 이렇게 전기요금. 있는데 불 태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파키스탄이 요즘에 외환 보유액이 고갈 직전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러조차도 없어요. 예. 그래서 IM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예. IMF가 그냥 빌려주진 않죠. 빌려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러면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라.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석유 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거 있는데 너희 그거 포기해라. 라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뺐어요. 예. 보조금이 사라지고 근데 환율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석유 가격이 7월 가격 대비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올해 초에도 사실은 달러가 부족해서 굉장히 난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에너지는 어쨌든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자. 음. 러시아에서 원유를 좀 싸게 사보자라고 네.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러시아 원유 음. 인도하고 중국이 그동안 그렇죠. 싸게 왔었잖아요. 사갔죠. 대놓고 구입을 대놓고 했었죠. 미국이 근데 뭐라고 해도 대놓고. 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그 세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파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이 사진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파키스탄 그 당시에,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예. 밑에는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은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을 이행했다. 러시아 최초로 여기 할인된 원유 화물이 러시안 디스카운티드 크루드 오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도착했다. 음.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치적을 막 광고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산 크루드 오일을 실은 배가 카라치 파키스탄 항구로 오고 있다. 돌아왔다. 예. 네, 뭐 이렇게 올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산 원유를 파키스탄이 사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예. 한 가지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파키스탄이 러시아에 위안화를 주고 그 원유를 사온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는 달러는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위안화로 거래하는 게 당연하기도 한데 다시 요 기사를 또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파키스탄이 중국 통화로 러시아산 원유를 첫 선적 대금으로 지불을 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3조여 원 차관을 2년 연장해줬다. 예. 원래 갚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은 안 해도 되게 해줬다. 그러니까 중국이 파키스탄에 빌려준 돈으로 파키스탄은 러시아 원유를 사다가 쓰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파키스탄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예. 원래 파키스탄 총리가 올린 그 트윗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안 디스카운티드 크루드 오일이라고 예. 돼 있는데 여기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왔던 치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계획을 발표할 때도 싸게 사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맞아요. 제가 이 나라 살려보겠습니다. 맞아요. 느꼈나 보네요. 그래서 사실은 꼭 싸게 들여와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예. 미션도 있었고 이거를 싸우면서 언론 현지 파키스탄 언론에도 얘기를 했나 봐요. 꼭 디스카운티드 이거 꼭 붙여줘.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디스카운티드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네, 그럼 그랬더니 러시아. 근데 그 밑에는 러시아의 반응이에요. 스페셜 디스카운트? 아니 다음 날 러시아가 우리는 절대 싸게 팔지 않았다. 어. 같은 가격에 팔았을 뿐이다라고. without 스페셜 디스카운트로 우리는 팔고 있다. 엄마야 내가 언제 깎아줬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싸게 사왔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좀 이른바 생색을 내고 싶고 내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특별히 싸게 준 거 아닌데. 야, 그러면 중국이랑 인도가 우리한테 항의하잖아. 맞아요. 이 러시아 멍청한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우리 언제 싸게 줬어? 디스카운트 해줬다고 그러면 다른 고객들이 야 왜 파키스탄만 싸게 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기사를 다시 낸 거죠. 파키스탄 총리는 아니 그냥 지금 국제 유가보다 디스카운트 됐다고. 그렇지. 러시아가 파는 거는 뭐 우리나 중국이나 똑같아 주는 러시아의 건데. 해명도 그렇잖아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는 그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디스카운트지. 노멀 디스카운트다 우리. 그런 거지. 예. 네, 근데 사실 파키스탄도 대안이 없으니까 러시아 원유 사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키스탄이 러시아 석유를 사오는 데 있어서 문제?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 파키스탄 정유 공장이랑 안 맞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사온 원유를 정제할 때보다 휘발유와 경유가 덜 나온다는 맞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중유나 이런 번거시도 예. 많이 그렇죠. 나오고. 기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정제 결과가. 근데 이제 파키스탄 국내에서 소비할 뭐 휘발유, 경유는 그럼 따로 더 사와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아하. 그리고 사우디에서 추가로 경질 원유를 사다가 러시아산 원유에 섞어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야 돼요. 목살을 써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건 삼겹살이다 그거구나. 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그 러시아 원유는 정제하면 절반은 중유가 나오고
한 디젤은 한 32% 정도가 나온대요. 무거운 원유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묵직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가 봐. 그랬더니 근데 그동안 사왔던 사우디 원유를 정제를 하면 25%는 중유가 나온대요. 대신에 반 이상의 디젤이 나온대요. 살코기 많은 거지 그건. 그쵸? 아주 추임새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러지만 나 그러려고 그랬는데 좋다니까 저도 너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디젤 수요가 많거든요. 아 거기 디젤이 중요한 데네요. 네, 디젤 수요는 많고 중유, 그러니까 공장용 기름, 중유 그건 별로 수요는 없겠군요. 적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하면 경유는 모자라고 중유는 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야, 그럼 그것도 좀, 그거 좀 수요도 잘안 애매하네요. 맞고 네. 그건 디스카운트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니까- 사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싸게 사온 보람이 있긴 있대요. 그래도 근데 그 생산된 휘발유와 경유도 성질이 달라가지고 따로 구입해온 석유와 섞어서 이제 파키스탄 주유소를 보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감안해도 싸다. 싸대요. 러시아산 원유 사오는 게. 네. 그러니까 쌌겠지. 근데 문제는 가격이 싸도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운송비. 네, 아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니까. 가져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이렇게 배달받던 거에 비하면 러시아에서는 거의 한 3배 그렇겠네. 이상 더 든대요. 네, 그렇겠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큰 배 준대요. 큰 배로 실어 와도 파키스탄 항구가 그렇게 큰 배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예. 이걸 중간에 작은 배로 다 나눠 담아야 돼요. 소분해야 돼. 소분. 번거롭구나. 오만 앞바다에서 이렇게 나눠 담아가지고 싣고 아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비싸죠. 근데 원래 사우디에서 올 때는 작은 배에 나눠 실어서 그냥 이렇게 작은 배로 직접 실어 바로 왔었는데, 오는데. 네. 근데 러시아는 그냥 일단 큰 배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고서는 큰 배에 실어서 그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3배 이상 든다. 3배. 아이고. 네.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 위안화로 아까 지불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파키스탄이 그렇다고 위안화가 많지는 않아요. 음. 위안화도 별로 없어요. 음. 파키스탄은 생필품을 중국에 위안화를 주고 사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살 위안화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야, 또 물물 교환해야 되나? 근데 러시아가 처음부터 원유를 팔 때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돈을 지불할 때는 러시아산 돈 루블을 주던지 중국 위안화를 주던지 아니면 디르함 UAE 돈 디르함을 줘라.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외상으로 해서 받아왔다고 그래요. 어허. 근데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기 그러면 혹시 물건으로 어떻게 갚으면 안 될까 하면서 이제 협상 중이라고 해요. 파키스탄이 뭐 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석류. 석류? 파키스탄 석류. 석류가 많이 나와요? 아, 제가 그때 그 파키스탄 친구분 석유를 석유로 손톱깎이가 그렇게 강하다고. 파키스탄은 참 손톱깎이 손톱깎이가 아니라 뭐였죠? 외과 의사들이 네. 쓰는 수술용 도구. 음. 그거 가위, 맞아요. 뭐 메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전 세계 넘버원이랍니다. 네. 파키스탄이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 하면 우와 하는 야, 칼 진짜 좋네 이런 거요? 그런 네. 거랍니다. 근데 그거 그거 몇 개는 얼마나 러시아 팔아,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팔아야 그 석유를 사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싫어한다는 거. 근데 뭐 파키스탄 이제 뭐 미국 눈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판 사판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쓴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요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 사진 보시면 저게 뭡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기름 저장용 드럼통을 어딘가로 운반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우 당나귀, 말 이런 말이 끌고 있죠. 예. 근데 아 파키스탄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 에너지와 물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을 못 돌리게 되고 수출도 못 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농업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농업은 파키스탄 인구 대부분이 종사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농업이 안 되니까 실업자가 생겨요. 그럼에도 경제가 잘 안 불구하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희망은 좀 2가지 정도가 그래도 있어요. 네.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중국 파키스탄이 그 친해요? 친하지. CPEC라고 해가지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뭐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과다르라는
여기 작은 네. 항구 도시를 중국이 40년 동안 빌리고 그 대신 여기에 항만 시설을 중국이 중국 돈으로 짓는 건데 야, 그렇게 과다르? 하는 이유는 예. 이 과다르라는 항구가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예. 여기예요. 여기에서 4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그런 건데 왜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석유 수입 루트를 막으려고 하면 이제 해상 루트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막으려고 하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다가 예. 여기 사우디가 여기죠. 네. 사다가 과다르항까지만 오면 네. 과다르에서 이슬람마르까지 거쳐서 중국 영토인 카슈가르까지 여기 카슈가르까지 카슈가르 거기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를 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해상이 막혀도 괜찮죠. 엄청 단축되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진짜 중국이 사우디 바로 옆에 있구나 과다르항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희망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젊은 인구예요. 이 인구 분포인데 굉장히 젊은 야. 젊죠. 파키스탄 교과서에 인구가 나올 법한 모험적인 예. 어쩜 저렇게 이쁘지? 파키스탄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데 60%가 24세 이하 인구 있고 중위 연령이 22살, 5살 22살. 먹을 때마다 막 사망하나 봐. 저렇게 탁탁 줄어들지 저렇게. 근데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5이잖아요. 예. 그 24세 인구 이하 인구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60%가 24세 이하예요. 젊은 근데- 들 많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문제가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려면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교육받은 인구가 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교육이 그런 아직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파키스탄의 상황. 젊은이들이 희망이긴 한데 젊은 인구인 게 좋기는 한데 잘 교육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교육은 지금 많이 됐는데 젊은 인구가 없는데. 노인 인구가 많고. 맞습니다. 정반대네. 우리가. 정반대죠. 그래도 젊은 인구가 많은 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인구가 적은 것보다 같은 값이면 희망은 있. 그러니까요. 희망은 좀 있을 거는 같은데. 파키스탄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행복이 있죠. 핵무기를 팔아. 정 안 되면 나 이거 그쵸. 판다. 나 이거 판다. 나 이거. 이판사판이라고. 그러면 구호의 물길이 작년인가 그 수해도 크게 났었잖아요. 수혜도 크게 났죠. 그때도 어 소장님이 한번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파키스탄. 음. 파키스탄 참 어렵군요.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또 전해드렸고요. 음.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화면 먼저 볼게요. 유럽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 위기가 좀 극복되는 것 같다. 아 유럽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올 여름에 유럽 관광객들이 다시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역 관광 산업이 좀 호황으로 해서 인플레 영향을 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 예.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유럽의 관광객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올해 유럽 관광지별 여름 비행기표 예약 건수거든요. 근데 그리스만 놓고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 대비 10% 더 많은 2019년 네, 항공권 예약이 있었어요. 그와 비교할 때 증가했네요. 오히려 그리스는 네, 10%나 네. 나머지는 그냥 아직 거기까지는 못 됐네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스가 지금 산불 굉장히 많이 나고 너무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나 더 많은 항공권 예약이 있었다. 다들 그리스로 가는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관광을 살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유럽으로 가는 거야? 하고 봤더니 대부분이 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찾은 미국인은 2019년보다 한 16% 늘었고 예. 런던을 방문한 미국인들은 한 13%가 늘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풀리자마자 유럽 여행 떠난 미국인들이라면 많이 아무래도 쓰겠죠. 돈이 많겠죠. 그치, 많은 돈 사람. 많은 분들이 가셨겠네. 그쵸. 그리고 요즘 유럽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그 부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요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호텔 occupancy remains below.
네, 요 룸레이트 서지도 진한 파란색은 이제 호텔 빈 방이 여전히 2019년보다는 조금 많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사용이 적으니까. 근데 관광객이 지불하는 평균 방값은 40%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안 가다가 한번 갔는데 막 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즘 돈 많은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서 아주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유럽이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 유럽은 가면 팁 안 줘도 되죠? 나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만큼 꼭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야,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가면. 팁도 안 줘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요것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 예. 프랑스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숫자로는 과거 최고 기록을 못 깨고 있지만 와서 쓰는 돈을 보니까 그 돈의 규모는 올여름에 신기록을 깼다. 그러니까 1인당 소비액이 늘었다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 근데 사실- 프랑스로 많이 왔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물가를 거뜬히 견디는 이제 고소득층이 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그럴 수가 수도 있고. 있고. 근데 올 여름에 유럽이 너무 덥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그리스에 갔는데 너무 더워서 쓰러진 관광객. 그쵸. 사진 이런 거 제가 그 많-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네.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지 모르고 예약하셨겠지. 야, 덥다. 호텔에서 그냥 돈이나 쓰자 이런 걸까요? 네. 미국인들 요즘 진짜 돈 많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이거 주가도 많이 어찌 오르고.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코로나 핑계로 돈 찍어서 나눠 가진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이건 그런 뭐 없는 게 뭔지. 얘기가 있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예. 끝으로 한 가지 이코노미스트 칼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거 화면 볼게요. 요거는 뭐 제목을 보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런 막대한 국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고민은 How 뭘까? politicians escape enormous public debt. 이 거대한 국가 채무 어떻게 하려는 걸까? 방법은 있을까? 뭐 국가 그런 부채를 어떻게 할고? 내용인데 지금 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국가 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 2025년에 G7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이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100%를 넘길 전망이다. 예. 그런 게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빚이 근데- 많다. 그렇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지도를 보면 색깔이 진할수록 붉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미국 저 빨간 거 봐. 선진국이 높죠. 그러네. 선진국이 미국, 캐나다, 선진국일수록 미국, 네. 유럽. 유럽. 네, 여기 프랑스.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있는 쪽 딱 해서 캡처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2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냐? 그러면 저거보다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이제 자산과 매치되는 채무가 많고 아무 자산 없이 그냥 국민들 복지수당으로 주느라고 조달한 부채는 아직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가 보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이번에 정부가 그 세금 덜 걷어서 생긴 그 부분을 메우기로 한 예. 그 세수 구멍 메우겠다고 외국환 평가 기금에서 음. 있는 돈을 좀 끌어다 쓰겠다. 네. 공자 기금으로 끌어다 쓰겠다. 이런 뉴스 있었거든요. 외평 기금에 들어 있는 돈. 네. 예. 네, 그래서 그 예를 좀 들면 환율 안정용 기금인데 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같은 거는 빚이기는 한데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금 안에 달러도 있고 원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총 부채에서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산 거는 괜찮은 부채고 네. 빚내서 빵 사 먹은 건 의미 없는 부채인데 네. 저기는 의미 없는 부채만 모아서 통계낸 건가 보네요. 그쵸. 넷이니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하고 카드론하고 다른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팔 담보가 자산이 있어요. 있는 집 거고. 팔고서 갚으면 되니까 카드로는- 그 부채는 서로 쌤쌤 없는 네. 걸로 치고. 근데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메꿀 자산이 없죠. 대책이 없는 자산, 그 빚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무튼 선진국들은 특히 국가 채무가 많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국가 채무는 많이 막 나눠줬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기초연금 주고 돈 뭐 찍어서 무슨 그냥 막 주고, 나눠줬다는 뜻이네. 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일본 아까 전에 빨갛다 못해 그냥 피색이던데. 네, 예.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근데 GDP 대비 100%가 넘는 부채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정말. 예.
몇백 년 전에도 있었어요. 1820년에 그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영국이 그 비율이 한 200%가 넘었거든요. 아 GDP 대비. 네. 그리고 전쟁 때 빚을 많이 냈나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도 한 100% 넘었어요. 독일하고 전쟁한 이후에는. 예. 근데 그때는 그 정부가 비용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니까 할 수가 있었어요.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부채를 아예 없앨 수도 있었어요. 아, 부채 줄이기 다이어트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쟁만 안 하면 그렇게 부채가 안 생기고 세금 거둔 거를 그냥 흑자로 남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IMF 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선진국에서 재정 지출 감소가 아니라 그냥 증세로 국가 채무를 갚아보려는 시도를 한 경우를 살펴봤더니 그때마다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맞아. 다음에는 세금이 오히려 더 안 거쳤대요. 증세가 쉬운 선택도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비싸게 증세를 해버리면 다들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예 새로운 시도도 안 해버리니까 그게 되면 세상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없지. 그쵸. 세율만 높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남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인플레를 일으키거나 방치를 하는 거다. 인플레 일으키면 인플레를 일으킨다고? 자동으로 빚이 줄어드는 빚의 느낌이니까. 실제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GDP는 쑥쑥 늘어나니까 똑같은 물건도 이제 비싸지니까 GDP는 올라가지만 부채는 그대로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올라도 정부가 억지로 시중 이자율을 끌어내리는 어떤 금융 개입 억압을 정책을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눈치채기 시작하면 또 그게 어렵죠. 네. 근데 그러면 남은 하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긴 했어요. 네.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현상 유지예요. 엥? 이것도 쉽진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보다 부채가 더 늘어나면 가만히 살 있으면 빼려고 하지 말고 지금보다 찌지나 말아라. 그거네. 지금 맞아요. 여기서 더 찌면 넌 죽어. 이보다 부채가 더 늘어나면 세금을 더 걷어서 국채 이자를 줘야 된다. 그럼 세금 걷어도 구멍난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이런저런 야. 다양한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다 안 되니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해라. 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는 칼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돈 많이 나눠주고 저렇게 시뻘겋게 됐는데 잘 살잖아요. 유럽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서 돈 팡팡 쓰고 기름 막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더라? 옥수수도 잘 자라고. 거기는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미국은 네. 어떻게 농사 짓나 봤더니 사막도 파니까 물이 땅에서 이만한 물- 대수층이 있더래. 물이- 저번 주에 참 저번 주에 신기하다.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와. 그 물로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농사 짓고. 내가 보기엔 정말 미국 만들 때는 뭔가 네, 진짜 네.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야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기 그렇게 몰아줍니까? 신이 요만큼 주다가 오 하고 다 쏟아버린 것 같은. 옥수수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진짜 특별히 농사가 잘 되는 땅. 전 세계에 몇 곳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지 않습니까? 와 셰일가스도 미국에는 또 있고 우리나라는 옥수수가 아니라 고령토, 화강암, 김. 네 참. 아유.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있어. 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의 예. 바다 건너온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혜진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예. 저희도 우리나라는 산이 있다. 이렇게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산. 그거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긴 놀란대요. 야 서울 근처에 이렇게 산이 있어? 요즘 그래서 서울 방문하면 네. 코스긴 코스래요. 가까운 산 등산 가는 거. 등산화 빌려주니까 등산하러 가라 신고. 다른 나라는 어디 산에 가려면 도시에서 5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걸어서 5분이면 산이 있네. 네. 뭐 그런 게 네. 그게 언젠가는 엄청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든 셰일가스든 그걸로 바꾸고 싶어 나는. 그거 아니더라도. 예.
네. 그래도 뭐 고령토 화강암 김해 아름다운 나라 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저희 광고 물론- 말씀 하나만 드릴 건데요. 예. 요거 삼성자산운용의 유튜브에서 음. 2% 잠깐 출연했는데 투자 뭡니까? 저 투자할 할 꼰대라고요. 아하. 최창규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하나 찍고 왔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재밌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 아, 그래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라고 2% 가서 좀 광고 좀 네. 해주세요. 그래서 아, 말씀드린 2%도 건데요. 나오고 최창기 네. 이사님도 나오니까 그렇답니다. ETF 얘기네 ETF. 잘 많이 봐주십시오. 자, 네. 언더스탠딩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